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앱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코드를 쳐볼게요. 새로운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스위프트 UI 뷰 이름은 바인딩 샘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쳐줄 건데 어떤 걸 만들 거냐면 간단하게 컬러 값을 바꿔주는 뷰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state private bar 먼저 컬러 값을 선언해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컬러는 브라운 색상이다. 그리고 나서 z스택 백그라운드 컬러 점 ignore save area를 해주고 버튼으로 레이블 액션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이 되게 오렌지로 바꾸게, 그리고 텍스트 배경 바꾸기 라는 레이블을 주고 폰트 라지 타이틀 그리고 틴트 화이트 그리고 패딩을 살짝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야겠네요. 컬러 점 시안 색깔로 주고 클립 쉐이프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로 코너 레디우스는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배경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이 되겠네요. 자, 눌렀을 때 컬러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보니까 이 버튼 재사용을 할 필요가 생겨버렸어요. 이럴 때 서브 뷰로 빼주면 된다고 했었죠. 서브 뷰로 빼주겠습니다. struct change color 버튼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뷰이고 단순하게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주면 될 거예요. 서브 뷰로 지금처럼 빼려고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값을 이 체인지 컬러 버튼이 알고 있어야지 변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뷰에 구멍 뚫던 방식으로 컬러 값을 선언을 해볼게요. 버튼 안에 액션은 코멘트 아웃 우선을 해주시고 let 백그라운드 컬러 타입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체인지 컬러 버튼을 선언을 해주면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값을 넘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버튼의 액션을 다시 살려보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에러의 원인은 간단하죠. 상수로,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게 선언을 해놓고 이 값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엑스코드가 추천해주는 대로 var로 바꿔보겠습니다. var로 바꿔보고 다시 커맨드 B를 해보면 저번처럼 에러가 뜨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estate라는 키워드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프리뷰의 버튼을 눌러보면 컬러 값이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코드를 바꿔줄게요. 바인딩 샘플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름을 컬러 1이라고 해주고 체인지 컬러 버튼에 있는 컬러 프로퍼티 이름은 컬러 2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버튼에서도 컬러 2를 변경하고 있게끔, 그리고 바인딩 샘플 내부에도 프린트 체인지스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끔 프린트 문을 심어 줄게요. 그리고 체인지 컬러 버튼의 백그라운드를 이 값 그대로 한번 해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브라운 값을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state라는 프로퍼티 래퍼를 붙이면 스위프트 UI가 관리하는 상태 값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컨테이너 뷰에도 백그라운드 컬러 1이라는 상태 값이 있고 체인지 컬러 버튼에도 백그라운드 컬러 2라는 상태 값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배경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 2 값이 변경이 됐고 백그라운드 컬러 1의 값은 변경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건 백그라운드 컬러 1이지만 실제로는 백그라운드 컬러 2라는 새로운 상태 값을 변경하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쓰게 되는 게 add binding 키워드입니다. binding이라는 단어에도 느껴지는 것처럼 상태값 자체를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1이랑 컬러 2랑 연결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 지금 바인딩으로 선언한 체인지 컬러 버튼에서 에러가 떴어요. Cannot convert value background color 1 type to binding color로 바꿀 수 없다. 백그라운드 컬러 1을 바인딩 타입으로 변경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달러 사인을 붙여주게 됩니다. 픽스를 눌러줄게요. 달러 사인은 어디서 온 거냐? 에스테이트의 설명을 읽어보면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티드 밸류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설명을 읽어보면 상태값을 연결하게 됩니다. 스위프트 UI가 관리하고 있던 상태값을 달러 프리픽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고 양방향으로 연결하게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때 주의할 건 양방향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 다시 뒤로 돌아와서 프린트 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인딩으로 넘겨주게 되면 배경 바꾸기 버튼을 누를 때 얘도 같이 연결이 됐네요. 바인딩 샘플의 백그라운드 컬러 1의 값도 변경이 됐고 체인지 컬러 버튼이 들고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2도 바뀌게 됐어요. 이 바인딩을 사용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코드를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vstack 스위프트 UI가 제공해주는 텍스트 필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텍스트 필드도 바인딩을 쓰네요 라고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주고 텍스트 프로퍼티에 들어가는 타입을 보면 바인딩 스트링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state private var text string은 빈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달러 텍스트를 치게 되면 이렇게 바인딩이 되게 된다. 텍스트 필드의 텍스트 프로퍼티는 사실 바인딩 스트링을 받아야 됐었고 이 상태값과 연결하기 위해서 달러 프리픽스를 붙여서 연결을 해주게 됐네요. 네, 오늘은 스위프트 UI의 sstate와 앱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sstate와 앱 바인딩은 값 타입을 사용하게 될 때 쓰는 키워드고 지금처럼 작성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되는 뷰 내부로 디펜던시를 모두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네요. 반면에 이 컨테이너 뷰의 외부에서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있게 하면서 레퍼런스 타입 객체를 사용하게 될 땐 지금과는 조금은 다르게 코드를 작성하게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